네, 김법성입니다. 홍익대 프리파이널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학생 글이네요. 자, 제시문 나는 태아는 존엄한 인간이므로 사회적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에 부정한다. 인간 치료를 위한 배아의 이용은 사회적 개인적 이익에는 혜택을 주겠지만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함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생명과 사회적 개인적 이익의 가치 비교가 가능하다. 인간 배아를 이용한 치료는 인간의 이기심의 결과이며 어느 누구도 치료의 동의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익을 위한 태아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며 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낙태권에 관해 두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본다. 태아와 임산부 모두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아의 이익과 임산부의 이익을 행사할 기간을 각각 부여한다. 이 입장에서 볼 때 태아의 이익은 낙태를 금지하는 입장이며 임산부의 이익은 건강보호를 위해 낙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아와 임산부의 이익을 모두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두 입장의 가치의 경중은 판단이 불가능하며 모두 중시해야 한다. 이렇듯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며 두 입장의 가치의 경중은 비교 불가능하다. 자, 일단 가나 내용을 너무 조금 길게 썼네요. 물론 여기에서 자신의 견해를 쓰라는 부분도 이렇게 함께 녹여낸 형태의 글입니다. 일단 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이익과 생명 사이에서 이익을 선택한 해리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다. 해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연민의 감정도 갖지 않은 채 생명을 죽임으로써 돈이라는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해리의 입장은 생명의 가치를 낮게 여겼기 때문에 상호 경쟁의 판단이 가능하다. 자, 일단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비교하라 했잖아요. 그죠? 비교하라는 부분은 조금 간명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그래서 무엇이 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까지 조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를 쓰고, 그래서 어떤 경중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글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과 이익의 가를 쓰고 나서, 요약, 생명이익, 경중, 비교, 경중, 그 다음에 나요약, 비교, 다요약, 어떤 생명과 경중에 대한 어떤 비교에 대한 어떤 설명. 그래서 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시문의 어떤 요약 정리로 느껴집니다. 제시문의 단순한 요약 정리로 느껴짐. 무슨 뜻이냐면 틀린 건 아니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글이 그냥 제시문을 요약 정리한 느낌이 나서 글이 눈에 안 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전개해줬으면 좋겠다. 내용상 틀린 건 없지만 눈에 띄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이렇게 쓰면은 대략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한 B 정도 나올 거고요. 점수로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40% 정도 나올 겁니다. 30%에서 40%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문제를 읽고 어떤 식으로 써야 눈에 띌지 고민해야 한다. 자, 우선 이 글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요? 일단 비교하는 부분을 짧게 한 300에서 400자 내외로 정리를 하시고 자기 견해를 한 400에서 한 500자 정도로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다. 알겠죠?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그리고 나 제시문에 보면 어떤 이익 형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시문의 중요한 개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좋은 글이 안 나와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하는 어떤 글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상대평가죠.
내가 어떻게 써야 눈에 띌까에 대한 고민이 좀 없이 일단 완성하는데 조금 급급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글을 서술하는 능력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조금 더 눈에 띄는 글을 쓰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죠? 어떻게 눈에 띄어야 될지, 어떻게 내 사고력을 보여줘야 될지 좀 더 고민합시다. 1번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바에 나오는 합리성에 대한 시각을 서술하고 그 시각에 입각하여. 합리성을 물었는데 이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빠져있네요. 그죠? 다 못 썼네요. 바는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바를 쓸 때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정리정돈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 전체 총평을 하면요. 글을 쓸 때, 글은 이제 제시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논술은 제시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논제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답을 하는 것이다. 자, 이 과정에서 제시문은 답의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힌트로 활용해서 사용해 주는 것이 좋고요. 지금 약간 요약하는 형태로 써가지고 논술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 조금 정확히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준비를 어떻게 하냐. 1차적으로 이번에 쓴 글 있잖아요. 이번에 쓴 글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고쳐 쓰기를 해보자. 알겠죠? 그런 다음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다시 써보는 것이 좋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2개에서 3개 정도 다시 한번 써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감이 올 것 같아요. 한 2개 시험 전까지, 홍익대 시험 전까지 한 2-3개 정도를 써보시고 조금 감을 잡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쓴 글이 조금 적고 1번은 조금 단순 요약식으로 써서 조금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홍익대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익대는 뭘 중요시 여기죠? 홍익대는 완결된 글, 일관성 있는 글, 통일성 있는 글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완성되어 있고 일관성 있는 글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글이 평범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완성된 글을 쓸까를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사고력이 잘 드러나니까. 제시문을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소재로 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글을 쓴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홍익대 문제의 특징하고요. 남은 기간 준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총평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 정리정돈을 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질문을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익대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